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업학원에서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강민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3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좀 넘게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윤쌤이나 아니면 오늘 방금 김경훈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해당 부분 2차 과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 없이 학원 운영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피셋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찾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거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고 본인이 분명히 사무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지 완벽하게 시작을 할까가 항상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초시의 경우에는 완벽한 준비라는 건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시작을 빨리 하면서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학원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원 운영을 저희가 오래 해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커리큘럼대로 일단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피셋이나 2차 서술형 그리고 3차 면접까지 저희가 3차 면접 정도를 하게 되면 이제 3월 6일에 1차 피셋을 치고 나면은 이제 지역인재 7급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2차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면접을 저희 프라임 법학원에서 하게 되는데 한 180명 정도가 피셋 합격자, 면접 대상자라고 한다 그러면 한 160명 정도가 저희 학원 수업을 다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거의 완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험은 공부 자체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계획 자체는 단순화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장기 수험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방법이고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본인의 의지력하고 무관하게 뭔가 1년 반 동안 기대치만큼 실력을 올리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종합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단가 대비 20%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복습 동영상이 일단 100%가 제공이 될 거예요. 복습 동영상 100% 제공의 의미는 뭐냐면 아마 복습하는데 사실 공부를 3시간 반 정도 2차 공부를 하고 복습만 하는데 사실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면 똑같은 과목을 다시 본다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0% 제공되는 그 복습 동영상 상에서 수업 중에 자신이 깜빡했던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약간 발췌해서 듣는 방식도 당연하게도 효율적일 거고 또 하나는 그 예비순환 단계나 뭐 어떤 단계에서 이때 본인의 개인적인 일정이 있거나 다른 공부 준비 때문에 실강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예를 들어 경제학은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시다가 행정법 예비순환 행정법 시작하면은 이제 실강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유연성 측면에서 종합반으로 운영하시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으실 겁니다. 어디서 공부할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는 종합반을 선택하시게 되면 실강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프라임 법학원에서 저희가 이제 원룸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합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신림동에서 거의 이제 평균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림동의 평균적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이제 그 집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원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약에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지 않다가 이제 종합반을 하시면서 이제 신림동으로 들어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설명회 끝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 종합반 등록하실 때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시설이나 이런 거 안내 자세히 또 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서실의 존재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종합반 학생들만 등록을 할 수 있는 프라임 북학원에서 운영하는 자체 독서실이에요. 30석 정도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거리상으로는 한 100m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원 강의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 개인 좌석을 운영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있는 2층, 3층은 저 사진에 있는 것처럼 칸막이 독서실로 되어 있고 2층은 이런 스터디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가 추후에 이제 필요하시게 될 경우나 이용하고 싶으실 때 이제 요청해 주시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가격도 이 시설의 그 신림동의 평균적인 어떤 독서실의 그런 가격은 한 달에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좀 더 저렴한 이용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리고 6개월 이상 결제를 해버리실 경우에는 5% 추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해두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별도로 좀 더 고급스러운 시설에서 고급스러운 독서실에서 이제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독서실은 종합반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본인이 공부하는 강의실 근처에 본인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추후에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프라임 독서실을 활용하시는 것이. 네, 이제 피셋 관련된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전에 상담 같은 것들이 개별적으로 좀 많이들 들어와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피셋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냐예요. 보통은 풀어보지 않고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풀어보신 분들도 항상 약간 부끄러워하시면서 본인 점수를 알려주시는데, 굉장히 이제 평균적으로 먼저 풀어보신 분들도 없고, 피셋 기출문제를 실제로 풀어봤을 때 합격선까지 점수가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00명, 한 10명 정도 비율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두 명만 그 기준치를 넘어선 점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점수대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제 합격선이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75.83 정도가 나와 있고, 재경직렬 같은 경우에는 76.66점이에요. 이 점수 차이가 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수대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일반행정 구간에서 재경직렬 이 구간의 한두 문제 이 차이가 1차를 합격하고 떨어지는데 많은 영향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처음에 직렬을 선택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재경직을 선택하거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재경직을 쭉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피셋을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피셋 점수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뭐 재경직렬보다는 일반행정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도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피셋 기출문제를 오늘 안 풀어보셨다면,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풀어보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피셋 기출문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몇 년도 걸 풀어도 상관없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대략 평균 점수 나오거든요. 여기 아래 커트라인 변화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77.5, 75, 75.8, 최대 높았을 때 82.5 이런 정도로 형성이 되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설명해 오신 분들은 제공해드린 그 기출문제집 아무거나 그냥 푸시면 되는데, 지키셔야 될 거는 시간은 무조건 정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당 90분이라는 시간을 꼭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관대하게 좀 시간 여유를 두게 되면 점수대가 당연하게 좀 더 높게 나온다라는 측면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풀어보셨을 때 뭘 하냐면, 피셋 점수가 내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2차 과목, 아까 김경훈 선생님이나 윤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2차의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셋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무조건 병행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본인 피셋 실력이 상당히 좀 낮다. 그러면 내가 올 한 해는 피셋을 좀 더 비중을 높여서 강력하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점수가 나왔다. 70점대인데 약간 아쉽다 정도라면은 피셋에 대한 비중은 조금 낮추고 2차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합격을 하는데 효율적인 방식이겠죠. 네, 그래서 피셋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2차 행정법 예비순환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부터 바로 개강을 할 거니까 2차 과목을 공부를 하시다가 그 와중에 이제 피셋 기출문제 풀어보시겠죠. 그리고 본인 피셋 실력이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싶으시면은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피셋 하나로 종합반이라는 거를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또 신청도 가능한데, 말씀드렸다시피 5월부터 시작이니까 일단 2차부터 하시다가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입문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실전 모의고사 강의 이런 형태로 또 형성이 돼 있는데 피셋 공부하시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측면이 2차 예비순환, 1순환, 3순환하고 요 커리큘럼을 좀 겹쳐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셋 공부는 정말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를테면 아까 보셨을 때 여기 예비순환 단계에 있는 학생이 3순환 수업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피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해 오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심화 강의를 바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이 강의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1년에 걸쳐서 본인 실력에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래도 반복 연습한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입문 때도 기출문제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심화 강의 때도 기출문제 위주이고 실전 모의고사 강의도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형태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기출문제 분석은 이 레슨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 뭐 테니스 레슨이라고 하면 테니스 레슨 받듯이 이 부분에서 회차별로 그 기간 동안 레슨을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습이라는 건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보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기울여가지고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는 과정. 이걸 하지 않고 단순히 수능 때 봤던 오답 노트를 만들듯이 뭐 틀린 문제만 적고 배경 뭐 오답 노트를 적어 놓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 지식을 해설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붙여놔도 그 문제에 동일한 문제가 어차피 나오지가 않아요. 지식을 쌓아가지고 뭔가 실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셋 공부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2차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쌓이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쌓이고 이런 것들이 체감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병행을 내가 피셋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병행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는 피셋은 손을 놓고 2차 공부만 좀 중점적으로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년도 3월이 되겠죠? 내년도 3월 피셋에서 1차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피셋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지식형 시험이다 보니까 좀 과하게 공부를 했어요. 전략적으로 내가 정확한 효율적으로 1, 2차를 밸런스 있게 조절하지 못하고 과하게 공부를 해놨어요. 근데 피셋은 한 번 점수가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 본인이 터득하고 그렇게 체화가 되는 순간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약간 자전거를 타는 방법과 좀 같아가지고 점수가 한 번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그 전에 했던 노력보다 훨씬 적은 노력을 기울여도 그 점수가 시험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과하게 공부해서 내가 점수를 좀 올리는 데 성공을 했다면 내년도에 2차가 좀 부족해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적어도 그 해에는 내년에는 피셋에 대한 걱정 없이 2차에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부 방법론 측면은 이미 경제학이나 행정법 가장 주요 학문들에 대해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이 수험 진입 최적 시기예요. 종합반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예비순환이 지금 당장 3월 8일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가장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까 윤지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시작할 때 딱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비 1순환 중간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순환까지는 그래도 중간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시생들이. 하지만 2순환은 11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계절학기도 뭐 그 학기도 다르고 졸업 시즌도 다른 친구들도 많고 내가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는 좀 행시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되게 난감해요. 2순환부터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실강으로 듣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동영상으로 예비 1순환을 듣고 내년 그 이듬해 또 이맘때가 되면 내가 3순환을 실강으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 순서상으로 2순환, 3순환을 동영상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가장 최적 타이밍에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비순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나올 거예요. 지금 김기용 선생님 3월 8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간 반 정도, 저녁으로 돼 있으면 7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매번 수업이 진행되고 톱니바퀴 형태로 맞물려 가지고 그 다음에는 경제학, 정치학, 뭐 행정학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굳이 지금 안 적어 놓으셔도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소수직렬 종합반이라는 측면인 건데 아마 지금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실강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좀 관심사는 아니시겠지만 여러 직렬이 있죠. 일반행정 재경 직렬 외에도 국제통상이라든지 교육행정, 사회복지, 출입국 관리 이런 여러 직렬이 있는데 보통 학원들이 소수 직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반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인원은 소수이고 해야 되는 과목들이 많은 데다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부분은 학원별로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소수 직렬 공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겹치고 국제통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오국공채나 저희 국립외교원이나 이런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커리큘럼하고 겹쳐요. 다만 영어 수업만 보통은 별도로 수강을 하시는 경우들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학원에 문의를 주시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과목에 따라서 오국공채 종합반과 동일한 그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3월 3일 날 경제학 기초 수학이랑 거시 수업 매핑 이렇게 해서 윤지은 선생님이 경제학 입문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무료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가보시면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장 오픈 강의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나 뭐 이런 3월 6일 시험 이전이니까 저희도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현장 오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제한 두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할 거라서 만약에 들으실 생각이 있다면 실강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이제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라이브라고 해서 아마 초시생분들은 이렇게 들어본 경험이 없을 수가 있는데 실강을 할 때 지금 이렇게 녹화되고 있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저희가 송출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좀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라이브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집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경제학과가 아니라거나 뭐 그런 경우 본인이 수학이 좀 약한 측면이 있다면 2일, 3일, 이틀 정도는 투자하셔가지고 경제학 기초수학 아까 미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학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한번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경북대의 소속 합격생 후기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가져온 거고요. 굉장히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 개정된 심판이 나올 텐데 앞에 두 개가 마인드 교재고 이게 기본 소험서예요. 미시 마인드 교재, 거시 마인드 교재. 미시 120제, 거시 120제, 기출문제집 요렇게 형성이 돼 있고요. 이 120제라는 거는 기출문제 중에 또 선생님이 낸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답안 쓰기 용도로 만들어서 많은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이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 문제는 다 풀 줄 알고 답안 연습을 거의 다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김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학원에서 이번에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하시게 되면서 저희 쪽에서 예비순환과 3순환을 동시에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3월 8일부터 바로 김경 선생님 행정법부터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김규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개정된 판이 나올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양도 조금 조절이 될 건데 순환별로 별도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이게 다 모두 김규용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신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가장 수험 적합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아마 김규용 선생님 이야기대로 행정법은 따라가시기만 하셔도 적어도 2차 행정법 답안에서 내가 못 쓰는 게 완전히 쟁점을 어긋나게 쓰는 경우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시, 입시, 양과 합격생 중에서도 진입하실 때 체계적이고 수업 내용이 깔끔하다는 측면, 법과목 처음 접할 때 아주 좋은 강사라는 그런
추천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전국직 같은 경우에 김경 선생님 예비순환부터 3순환까지 모두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아까 김경 선생님 약간 횟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신다고 하신 것도 아마 1, 2년 된 그런 이제 시작하는 행정법 강사라면은 그런 식의 변화가 생각보다는 위험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김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넘게 그 5907에서 행정법을 강의를 하셨고 많은 합격생과 많은 수험생들을 데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프라임에 오면서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변화는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실제로 올해 달라진 김경 선생님의 행정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정법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에 두 분은 이제 설명을 들으셨지만 나머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정치학 예비순환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작년 포스터인데 요런 식으로 해당 기간이 되면 저희가 포스터가 별도로 나오게 될 거고요. 윤영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학 정교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서울대에 나오셨고 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학위를 따고 오셔가지고 정교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정치학 같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본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서로 그것들이 맞물리면서 답안에서 나만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형태의 논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학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글발이 조금 있다라는 분들이 좀 더 점수를 높게 맞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해당 이론에 대한 정확한 텍스트를 적어주시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윤영희 박사님이 직접 제작하신 수험 교재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이건 순환별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합격한 친구도 선생님이 처음에 교수님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본인도 굉장히 공부를 좀 오래 한 친구였었고,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가장 수험 적합하고 실제 채점위원급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본인이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안을 쓰고도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채점위원급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본인에게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측면, 이게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죠. 정치학은 정말 수험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교수님께서 정말 체계를 저만큼 딱 잡아두신 거예요. 좁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위주로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계 위주로 정치학을 쭉 예비순환부터 공부를 해주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지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학도 굉장히 또 중요한 과목이에요. 행정학이 사실은 앞에 있는 세 과목보다는 제일 재미가 없다라는 평가를 좀 받아요. 과목 자체가. 왜냐면 행정학은 정말 이론적인 그런 정리가 되어 있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있는 경제학에서도 이만큼 다른 군데 정치학에서도 요만큼 좀 가져와서 한 군데로 이렇게 짜놓은 느낌이라서 처음에 그런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친구들이 행정학을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걸 그냥 외워야 되나? 사람 이름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학자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걸 암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렇지 않고요. 행정학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수험 적합한 체계를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방만하니까 꼼꼼하시고 정리가 잘 돼 있는 선생님이 좋아요. 특히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선호하시는데, 이지한 박사님이 그렇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료 내용을 지금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 강의 계획서 자체가 좀 여러 군데를 찾아보셔도 흔하게 나오진 않고 굉장히 선생님의 꼼꼼함이나 이런 모습들을 좀 반영하고 있어요. 수업 자체도 2배속으로 돌려도
딕션이 정확하게 들릴 정도로 선생님이 이제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고 시간 배분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실 때는 이지한 박사님의 수업을 또 별도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교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미 수강한 이런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 스타일이나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만족을 하였고, 그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선생님이 수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실제 채점위원들, 행정학 채점위원들, 출제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좀 뭐 친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재 자체도 형성을 하고 강의 구성 자체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지한 박사님 수업 올 한 해 한번 정확하게 따라가신다고 하면은 꼼꼼하고 정확하게 본인 개별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답안 첨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말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장재호 선생님 같이 행정학을 원래 이제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장재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규영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행정학 강의를 하신 지가 엄청 오래 되셨어요. 거의 10여 년 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강고나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교재들이 계속 개정돼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또 새로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실강 수강생들 이제 많은 합격생들도 배출을 하셨고 굉장히 이제 그 행정학 외에도 선택 과목 중에 이제 지방행정론이 있어요. 행정론도 별도의 교재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이론적인 체계라든지 이런 걸 잡는 건 이지한 박사님 못지않게 충분히 서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한번 맛보기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어떤 뭐 톤이라든지 뭐 글씨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본인의 취향에 맞는 선생님을 두 분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체계론, 그러니까 선택 과목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마 초시생 분들 중에 그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해야 될까를 고민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고민하실 건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정보체계론, 지방행정론 같은 그런 과목들은 모두 다 행정학의 분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행정학이 이 정보체계론이나 지방행정론보다 더 앞서서 진행이 되니까 그걸 공부를 해보시다가 내가 좀 정보체계 쪽 파트가 좀 행정학에서 쉽게 느껴졌고 또는 지방행정론 쪽 파트가 쉽게 느껴졌다면 그런 걸 바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은 이제 한 6월 정도에 진행이 될 거고 예비순환이 그때 별도로 종합반이라고 하셔도 별도로 이제 선생님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가는 형태니까 지금 너무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행정학 공부할 때쯤 5월, 6월쯤에 5월 말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올해는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겠다라는 감이 생기실 겁니다. 네. 학원에 코로나 관련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원은 작년부터 교육청과 그리고 코로나 지침 등에 적극 협력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열 화상 카메라라든지 앞에 QR코드 체크 또는 여기 개별 방역 같은 것들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한 명도 어떤 코로나 관련된 증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준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걱정하시는 게 중간에 흐름이 끊길 걸 가장 걱정을 하세요. 학생분들이. 저희는 온라인 첨삭이라는 측면을 도입을 했어요. 카톡을 활용한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림동에서 저희 학원만 뭐 전체로 따져도 저희 학원만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카톡이라고 해서 단순히 개별 카톡으로 주고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버거킹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카톡 채널이 있잖아요. 그런 카톡 채널을 개별적으로 과목별로 각자 안내를 드려요. 그러면 실강 진행과 마찬가지로 왜냐면 실강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이런 식으로 별도로 촬영해서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촬영해서 올리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촬영분을 보고 본인이 집에서 답안을 일정 시간까지 마감 시간을 정해 주거든요. 적어서 풀면 한 5장, 4장에서 5장 정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스캐너 어플을 통해서 한 3번, 4번 정도만 찍어서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 쪽에 이제 개별 첨삭 채점위원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빨간 펜으로 부분 점수라든지 또 코멘트 같은 것들을 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시 그 채널로 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채점위원과 본인만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 외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은 코로나가 올 한 해 그렇게까지 뭐 셧아웃 될 정도로 심하지만 않는다면 실강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실제로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순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이 온라인 첨삭반으로 몇십 명씩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불만이 없었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실제 시험장 가서 좋은 성과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날씨도 좋고 한데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들으신 부분이 결과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개별적으로 좀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아니면 학원 등록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은 끝나고 저희 본관 2층 내려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다 더 자세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드릴게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